안녕하세요,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20년 NBA 드래프트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드래프트와 토론토 랩터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NBA 드래프트 시스템과 2020년 드래프트의 특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토론토 랩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픽과 내부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는 랩터스가 지명할 선수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드래프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BA 드래프트는 기본적으로 총 2라운드로 진행되고 한 팀마다 기본적으로 한 개씩의 지명권을 갖습니다. 1에서 14번째 픽은 추첨을 통해서 뽑는데 이 시스템을 로터리 픽이라고 합니다. 로터리 픽은 기본적으로는 전해 성적이 나쁠수록 더 높은 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인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엔 좀 복잡한 감이 있어서 다음번에 시간이 있을 때 따로 제가 특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15번에서 30번, 31번에서 60번까지는 지난해 성적 역순회 방식으로 픽이 주어집니다. 선수 지명권은 거래가 가능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선수 지명권을 미래의 선수 지명권과 바꾼다거나 지금의 지명권을 현재의 선수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선수 지명권의 가치는 갖고 있는 픽의 순번, 그리고 당의 신인 선수들의 포텐셜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바뀌곤 합니다. 또한 선수를 드래프트하고 그 자리에서 트레이드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코비 브라이언트의 경우 샬럿에서 드래프트 되었지만 바로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 되어서 첫 경기부터 LA 레이커스부터 뛴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NBA 드래프트는 많은 NBA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초특급 신인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러한 초특급 신인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역시 굉장히 큽니다. 이번 2020년 NBA 드래프트는 다른 해의 드래프트들과는 몇 가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명 3월의 광란이라고 불리는 NCAA 토너먼트의 취소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결정이었고, 이로 인해 농구 팬들은 3월의 축제를 즐길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스카우터들은 특급 유망주들의 퍼포먼스를 볼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드래프트 컴바인 역시 캔슬되었습니다. 드래프트 컴바인이란 선수들을 초청해서 완력, 민첩성, 점프력 같은 운동 능력을 수치화해서 보는 기회인데요.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을 초청해서 워크아웃을 갖는 것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되어서 팀들의 입장에선 선수들의 능력을 많이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버린 셈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결과적으로 드래프트 픽의 가치 하락을 낳았습니다. 선수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팀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욱더 커졌고, 이번 신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딱히 예년에 비해 높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 픽을 가진 팀들이 순번을 낮추는 픽 다운이나 오히려 픽을 판매하는 것들을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2020년 드래프트는 토론토 랩터스가 16년 만에 온전하게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드래프트 픽을 보유한 해입니다. 기존의 랩터스는 전력 강화를 위해서 픽들을 자주 판매 혹은 트레이드하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픽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면 팀 순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픽 순위가 낮아져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강화를 위해 기꺼이 판매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랩터스가 이렇게 픽을 자주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랩터스는 전통적으로 선수들을 잘 못 뽑는 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을 잘 못 뽑았기 때문에 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픽 순위가 또 높아졌지만 또 잘못된 선수를 뽑는 악순환들이 이어졌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픽을 주저앉고 판매하는 컬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낮은 순위에서도 성공적으로 선수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번 랩터스 드래프트의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프레드 밴블릿입니다. 프레드 밴블릿은 이번 오프시즌 FA로 풀리게 된 선수이며 실질적으로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대여급 선수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편 밴블릿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FA 시장에서 대박 찬스를 노리고 있다는 욕심을 드러내었고, 이는 랩터스 입장에서 그를 거액을 주고 잔류를 시킬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드래프트를 통해서 그의 후계자를 찾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20년 NBA 드래프트에서 랩터스가 취할 무브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난한 움직임, 그대로 드래프트 픽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랩터스는 우승권 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체팀도 아닌 위치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력 상승을 위해 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랩터스가 보유 중인 29번과 59번 픽은 다른 팀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어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프레드 밴블릿이 이적할 것을 대비해 안전장치로도 선수를 지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무브들은 팀 전력에 큰 변화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뎁스도 깊지 않은 클래스에서 29번 픽과 59번 픽의 선수는 큰 변수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한 랩터스는 전통적으로 신인들은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1년 혹은 2년 정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즉시 팀에 도움이 되는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마사이 유지리 사장의 성향을 살펴보면 과감한 무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팀들이 프레드 밴블릿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드 밴블릿을 과감하게 트레이드 자산으로 쓰면서 상위 픽을 갖는 것인데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진지하게 상위 픽으로 거론되는 라멜로 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프레드 밴블릿의 빈자리를 메꿀 만한 슈퍼 루키로서 영입하는 것은 어떨지 라는 개인적인 추측도 있습니다. 변수는 라멜로 볼을 프레드 밴블릿보다 더 높은 가치로 본다면 트레이드하기 힘들 수도 있고, 라멜로 볼이 몇 번 순위로 지명되는지도 변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3의 선택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인 선수 수급이 필요한 팀에 현금으로 지명권을 판매하고 랩터스는 선수를 뽑지 않는 것인데요. 이번 드래프트의 뎁스가 낮고 또한 많은 팀들이 G리그 시스템들이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